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막 사회주의 유토피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네. 이제 실제로 국제금융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이병철 변호사님이 법률가이시지만 박사학위는 금융학 박사를 했고 학부는 경영, 석사는 경제학, 그리고 박사학위는 금융으로 이제 받으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전문가이신데 자, 호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면서 요것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토론은 안 되니까 좀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그런 뭐 무슨 특별한 학문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 뭐 추경을 쓴다든가 하면 그 예시를 들어서 호텔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걸 이준석 후보가 그 제일 본인이 잘하는 말 지어내 가지고 사기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만든 게 이제 호텔 경제학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전형적인 재정 지출을 하면은 여러 소득 증대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는 정확한 이론이고 실증돼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사용하는. 그런데 이준석의 그 대도하는 무슨 사기적인 그런 말장난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게 어느 상당히 불이 붙은 거죠.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호텔에 가서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쓰면 그 10만 원이 호텔에 지불되면 자, 호텔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종의 지출하는 비용이 뭐 70%, 80%, 그 70%는 원가로 바깥에 나갈 거고 20%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갈 거고 10% 정도는 호텔의 이제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드니 그 돈 중에서 순이익을 제외한 뭐 90 몇 %는 바깥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순환 효과가 생기니까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 네. 국가의 재정 투입이 단순히 돈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수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선순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재정 투입을 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회주의 유토피아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런 우리로 하면 기획재정부가 돈을 쓰는 게 재정정책이에요.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풀고 하는 거는 통화정책이고 재정정책이 불경기 때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돈을 쓰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는 케인즈 이론이고 그것보다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풀어서 불경기를 극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게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자 이론이에요. 시카고 학파에. 네. 그런데 현실의 경제 당국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 양정책을 다 종합해서 씁니다.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런데 지금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경제학과 2학년만 마치면 이게 터무니없는 정말 너무나 무식한 소리다 하는 걸 압니다. 네. 3학년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너무 논쟁의 수준이 떨어져서 제가 국민들이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딴에는 하버드 나왔다고. 네. 하버드 뭐 컴퓨터공학과가 나왔는데 경제학 몇 과목 들은 수준이에요. 제가 3년 전에 대화하고 또 내용을 잘 아는데, 네.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한 공부 수준이 거의 대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경제학과 1학년 정도 수준.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말장난으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의 주장은 뭐냐? 첫째는 재밌는 게 이준석이가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이것은 괴짜 경제학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괴짜 경제학이라는데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븐 레빗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레빗. 예. 그분은 아직 노벨 경제학상은 못 탔지만 그 전 단계까지 와 있는 분이에요. 존 베이츠 클라크 상이라고,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 사람들이 젊을 때 받는 상이거든요. 이거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경제학 책이 괴짜 경제학이에요. 한국에도 많이 그 번역됐고 그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 천재적인 경제학자들의 괴짜 아이디어, 네. 이런 걸 다 모아서 소개한 건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들을 당신 하는 거는 괴짜 경제학이다 하길래 저는 아니 이재명 후보가 천재적인 거다 이렇게 저는 처음에 오해를 해가지고 네. 이준석 후보가 왜 이러지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자, 엉터리다라는 걸로 엉터리인 이제 거죠. 비유를 괴짜로 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리고 호텔에 10만 원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계속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무한 궤도로 도냐. 네. 이제 이런 말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재료 공급하는데도 돈이 나가야 될 거고 지금 인건비로도 나가야 될 거고 식사 재고 공급하는데도 돈이 나가겠죠. 10만 원이.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출이 된다면 네. 소비 이게 다 네. 소비잖아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저축이에요. 네. 저축은 소비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러면 저축을 빼면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받은 인건비를 받은 직원은 집에 가서 또 소비하는 거고 원재료 공급자는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인건비 주고 또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순이익으로 남은 것도 결국은 소비로 가는 겁니다. 네. 아니면 저축이고.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을 빼면 나머지는 소비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한계 소비 성향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몇 프로는 저축 그리고 이제 정부 이제 세금. 네. 그러니까 한 60%를 이제 소비로 한다.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이게 계속 돌면 요 사람이 또 60%를 쓰고 네.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60%를 쓰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수학적으로 2.5배의 전체 소득 증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정부가 10조를 풀면 2.5배 25조의 소득 증대가 생깁니다. 네. 이제 모형이 정확하게 예, 나와요. 제가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한다는 건데 어느 나라나 합니다. 경기 불황 때. 그런데 60%를 소비하다가 국민들이 한 10%만 더 소비해 주시면 네. 70%를 소비하게 되면 소득 증대 효과가 3.3배로 늘어납니다. 네. 2.5배에서. 그러니까 10조 풀면 25조에서 33조의 소득 증대 효과가 생겨요. 네.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식사도 좀 외식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서민 경제를 돌리는데. 자, 그렇게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능과 그리고 이제 민간의 기능이 서로 섞이면서 민간은 아마 그렇죠. 이제 한계 효용 효과가 더 클 것이고, 이제 기술 혁신이나 투자나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할 텐데, 국가의 재정도 일정하게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하다. 불경기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서민들 자영업자 이런 쪽으로 돈을 푸는 게 좋냐? 예.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부자들은 돈 좀 들어온다 해서 그거를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네. 그걸 소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은 어차피 돈이 없는데 돈이 들어오면 외식도 한번 할 수 있고 또 자녀 학원비도 줄 수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높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소득층 자영업자한테 풀면 소득 증대 효과가 커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동훈 이제 전 후보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또 신동욱 신동욱 대변인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석각들이지 않습니까? 뭐 따져보면 서울대학 출신이니까. 아니, 석학은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제가 보기엔 바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뭐 사회주의다, 유토피아적 발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동훈 씨는 그 법대 나왔잖아요. 예. 검사했잖아요. 네. 경제학 원론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뭐 윤석열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서울법대 나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법조인들은 경제학에 대해서 가장 무지해요. 대한민국 여러 그룹들 중에 영어 제일 못하는 게 법조인이고 경제 원리를 제일 모르는 게 이 법조인입니다. 한동훈 씨가 오늘 또 여기 숟가락을 얹었는데 이재명 너 엉터리다. 뭐라고 했느냐. 정부가 그렇게 돈을 쓰면 그 돈이 민간을 위축시킨다. 이제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돈을 쓰면 민간 기업이 위축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걸 구축 효과로 합니다.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그거는 왜 생기냐 하면은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쓰게 되면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국채를 많이 공급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민간 기업들이 또 투자 여력이나 이런 게 위축되니까 그런 걸 구축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국채 발행하는 경우에
또 소비가 증대되는 승수 효과도 있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발행하는 국채의 양도. 그다음에 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동시에 씁니다. 이제 통화 정책. 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대시킨다든가 하는 정책을 동시에 쓰면 금리가 올라서 생기는 민간기업 위축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거를 이제 폴리시 믹스, 정책 믹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것만 있지만 네. 전체를 다 이제 알아야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 한 4학년만 되면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 주워 들은 거예요. 구축효과라는 거를. 두 번째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제 대학 동기입니다. 네. 그 앵커 출신이죠. 그 친구도 경제학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친구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거야. 어디서 아니 정부 재정 지출이 사회주의 정책이라 하면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미국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네. 미국은 재정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네. 그런 소리는 어디서 주워드는 소리냐? 극단적인 그 시카고파 신자유주의자들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케인즈를 공산주의라고 매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돕는 특히 경기 불황기 때는 그걸 정부의 역할이 크다. 이거를 가지고 정부의 역할? 그러면 너는 공산주의자야. 이랬던 옛날에 메카시즘이 불었을 때 미국에 네. 그런 거를 어디서 주워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병철 변호사님이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 기억하시다가요. 지금 뭔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 지출 해야 한다.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고 투표장에 가서 여러분들 의견 그대로 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국민의힘의 이 사람들 이준석이 포함해서 예. 보수 정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것에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계급적 본질은 뭐냐 하면 있는 놈 편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라. 이 본질적인 계급적 속성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